다들 월요일을 잘 보내셨나요? 월요일을 잘 보내셨나요? 뭐야 왜 자꾸 이렇게 돼? 목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것만 하고 샤워하고 편하게 입을 겁니다. 사실 오늘은 월요병이 걸릴 만한 월요일인데 제가 오늘은 사실 좀 많이 놀았어요. 저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미안한데 놀았습니다. 뭐 하고 놀았느냐? 그러니까 오전에는 공부를 좀 했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평소에 이제 제가 따르고 싶었던 선배님이랑 방송을 하나 찍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같이 촬영했던 분이랑 식사를 하고 재밌게 얘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오늘 저녁 약속이 있어서요. 저녁 약속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먹었죠, 평소보다. 샐러드도 먹고 고기도 구워 먹고, 그리고 뭐 코인 노래방도 가고 되게 재밌게 놀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시험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기말고사가. 그래서 내가 과연 이거를 버텨낼 멘탈이 있을까? 사실 공부량 같은 거는 크게 걱정을 안 하는 게, 어차피 오늘 공부를 좀 덜 하면 내일 더 하면 되니까 그렇긴 한데, 그냥 자괴감에 빠지고 또 죄책감에 빠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했지만, 그래도 지금 기분 되게 좋습니다. 다만 노래방에서 노래를 꽥꽥 질러가지고 지금 목이 좀 많이 가서 시를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그래서 오늘 기분에 맞춰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인 김영랑 시인의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을 짧게 읽고, 오늘 방송을 좀 이거를 일찍 시작한 게 뭐 오늘 하루 스킵할까도 했었는데, 일요일에 안 할 때 월요일에 하겠다고 약속을 한 사람이 몇 명 있어서, 네, 오늘 그냥 꾸역꾸역 하고 그리고 씻고 이제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밤 공부를 마저 하다가 그러다 잘 것 같습니다. 시를 읽을게요. 서론이 길었죠.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김영랑.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길 위에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새학시 볼에 떠오르는 붓구름같이, 시의 가슴 살포시 젖는 물결같이 보드레한 에메랄드 얇게 흐르는 실비단 하늘을 바라보고 싶다. 이게 되게 짧은 시인데, 저는 어렸을 때 김영랑 시인을 되게 시를 처음 접하고, 처음에는 이제 여성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시 마물들이 되게 예쁘고 아름다운 노래들을 계속 뽑아내셔서, 물론 남성 시인들도 그런 말을 잘 뽑아내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냥 이름도 너무 예쁘셔서 이름같이 이렇게 예쁜 시를 이렇게 쓰시는 분이구나 하면서 감명을 많이 받았는데, 남자 시인이셨고요. 그리고 이분이 쓴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또 다른 시는 전혀 다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시는 처음에 저는 동명이인가 싶을 정도로 또 다른 느낌인데, 그 시도 저한테 감명을 되게 많이 줬고, 김영랑 시는 어렸을 때 제가 이미지 시인이라고 많이 불린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시각적 심상이나 여러 가지 심상을 잘 표현하는 시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뭐 샘물같이 봄길 위에 오늘 하루는 좀 우러르고 싶다 이런 얘기를 썼는데, 오늘 되게 날씨가 오랜만에 맑았잖아요. 미세먼지도 없고 비도 안 오고 이랬었는데, 이런 날 진짜 나가 놀고 싶은 생각이 공부할 때는 정말 굴뚝 같죠. 그래서 저는 공부할 때 날이 흐리거나 춥거나 비 오는 날보다 맑은 날이 더 우울하고 슬프고 힘들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나가서 놀고 인스타를 켜도 막 예쁜 사진들 막 올라오는데, 나는 항상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사람들 보면서 그냥 책을 보고 있는 거, 보는 거는 이제 제 손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네 안녕하세요 하루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많이 이랬었는데 오늘 같은 날 날씨 좋은 날 바람 쐬면서 좋은 사람들이랑 얘기 많이 할 수 있어서 저는 그냥 행복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고요. 아름다운 시잖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학원을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이제 언어 선생이었죠. 지금은 국어인데 그 당시는 언어 영역이었는데 그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아름다운 시, 그러니까 김영랑 시인의 시는 아니었는데 다른 시를 소개시켜 주면서 이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예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뒤에 해주셨던 말이 저는 아직까지 되게 인상 깊게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입시를 치르느라고 경쟁을 하고 있고 그 속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나이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하느라고 고생하는 것을 이제 선생님으로서 그리고 뭐 선배로서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그런 속에서 이제 본인은 본인의 생업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죄책감도 가끔 들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그럼에도 세상이 참 아름다운 곳이다. 다만 그런 세상을 되게 예쁜 너희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이렇게 좁은 공간에 갇혀서 매일매일 힘겹게 피곤하게 잠에 쩔어서 피곤에 쩔어서 그렇게 보내는 거를 진심으로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저는 그 말이 처음 듣고 되게 인상 깊었고 지금도 두고두고 그 선생님한테 감사해요. 그러니까 학원 선생님이고 그렇게 오래 뵌 분은 아니지만 어떤 말씀을 항상 저한테 굉장히 인상 깊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너한테 그냥 이렇게 하고 나는 내 볼일 가고 내 돈 벌면 그게 다다. 그게 사교육이다. 그렇지만 나는 너를 인간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잔소리를 한다. 이런 말로 항상 저를 납득시켜 주셨는데 뭐 그런 말도 많이 도움이 됐지만 마지막에 해주셨던 말이 저한테 진짜 많이 도움이 됐는데 그때는 이랬어요. 어? 세상이 아름다운 곳이라고? 거짓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게 그 당시 이제 제가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넘어갈 때였는데 뭐 경쟁이 당연히 있죠. 뭐 내가 1등을 하면 어떤 사람은 2등을 하는 거고 또 누군가는 또 3등을 하는 거고 꼴등을 하는 사람까지 있는데 거기서 빨리 살아남아서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그 이후에서도 계속 경쟁 사회고 경쟁 사회고 세상이 계속 저한테 경쟁 사회인 걸 각인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세상이 아름다운 곳이라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 피식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마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음, 사실 그러고 나서도 고등학교 때도 이제 세상이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꽤 있었죠. 그냥 뭐 친구들이랑 놀 때도 그랬고 뭐 좋은 사람이랑 좋은 얘기를 나눌 때도 아, 세상이 참 아름다운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새삼새삼 깨닫게 되면서 선생님의 말씀이 많이 떠올랐어요. 그렇지만 아름다운 것들을 마주할 때 이제 죄책감들은 다 있었죠. 저도 있었고 이걸 계속 봐도 되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럼에도 틈틈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참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 다시 이 시나 선생님의 말씀이 많이 떠오르는 게 예전에는 경쟁 사회에서 입시가 주는 스트레스 때문에 겪었던 것을 이제는 제 또래가 생업이나 아니면 저같이 아직도 경쟁 사회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겪는 스트레스가 비슷하게 다가와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더라도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세상은 다 그런 거야. 세상은 원래 냉혹한 거야. 다 냉정한 거야.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자기 거 챙기는 건 당연한 거지. 누가 널 위해서 살아. 막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뭐 각자 힘든 건 각자가 알아서 그건 네 사정 이런 얘기가 계속 들려오면서 그게 맞는 걸 수도 있겠다. 그냥 내가 아직 좀 너무 정신 연령이 어리고 생각을 어른같이 하지 못해서 아직도 뭔가 순수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찾을 뿐이지 그냥 원래 그런 거는 없는 건가 보다.
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최근에 더 짙어졌죠, 그런 생각이. 왜냐면은 이제 나는 입시가 점점 다가오는데 사실 여기서 뭐 친구들끼리 뭐 손잡고 걸어가겠습니까? 그냥 서로 뭐 경쟁 아닌 경쟁을 하면서 서로 경쟁하지 않더라도 조급한 상황 속에서 계속 살면 아름다울 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한동안은 '그래 니들 말이 맞다. 세상은 냉혹하지. 세상은 냉정하지. 뭐 심지어는 뭐 세상은 썩었지. 세상은 원래 추운 곳이지.' 이런 생각을 막 하다가도 결정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굳이 아둥바둥 왜 살아?'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냉혹하고 냉정한 거면 사는 동안의 상처뿐일 텐데, 사는 동안의 충격뿐일 텐데 뭐하러 굳이 막 아둥바둥 사나? 그러니까 뭐 염세주의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냥 본질적인 고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어른들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정말 그렇다면은 '나는 뭐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그럼에도 세상은 아름다운 것 같다.' 아직도 그냥 저에게 매일같이 밥을 해 주시고 빨래를 해 주시는 어머니나 아까처럼 이제 좋은 옷 편한 옷 입으라고 응원해 주는 동생이나 아니면 뭐 항상 든든하게 도와주시는 아버지나 아니면 뭐 이거 봐주시는 분들도 뭐 좋아서 봐주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 응원해 주려고 봐주시는 분이 더 많다는 걸 저는 아직 알고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세상이 그렇게 냉정하기만 한 것은 아니고 진심으로 남이 잘 되기를 바래 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곳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세상을 적어도 내 주변은 아름답게 만들려는 의지로 살아가는 게 그래도 '내가 살아가는데도 참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사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척박하고 냉정하고 차가운 거라도 그건 내가 선택했을 뿐이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들도 많고 추한 것들도 많고 냉정한 것도 많고 또 따뜻한 것도 많은데 그 속에서 지금 당장 나는 냉정하고 차갑고 추하고 때로는 숨막히는 그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앞에 있는 거지, 절대로 내가 속한 세상이 그리고 나를 둘러싼 사람들이 다 냉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탈출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 서울대 사람들은 탈관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래 여기만 나가면 아름다울 거야. 여기만 나가면 행복할 거야. 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공부를 막 하다가 근데 그 자체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나가면 아름답지만 이 안에 있는 그 한 달이 됐건 1년이 됐건 그 시간이 결코 짧지 않은 거죠. 결코 짧지 않아서 아니야. 앞만 끝이 보인다 그래도 그 끝은 아직 너무 멀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조금 아름다운 것들을 찾아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래서 뭐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랜만에 카카오톡으로 선물도 보내주고, 그리고 뭐 응원이 되는 말을 해보고, 왜냐면 내가 듣고 싶은 말이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아무도 나한테 해주진 않지만 그건 남들이 느끼기도 비슷할 테니까 그럼 내가 먼저 해주자 이래서 이번 주에는 힘내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런 말들도 계속 하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 종일 보는 거는 책이고 내 손뿐이지만, 내 손이 이렇게 책을 넘기는 거지만 그래도 틈틈이 예쁜 것들을 볼 수 있다면 그거는 꼭 찍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아직도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 잘 견뎌내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고요. 그 마음 자체도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마지막에는 그래 보는 게 내 손뿐이면 내 손이라도 아름답게 꾸미자 해서 뭐 시계도 안 차던 시계도 차고 팔찌도 차고 뭐 반지를 낄 때도 있었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보는 게 참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름답기 때문에 사실 주변에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아름다운 것들이 없으면은 결국 나도 거기에 동화돼서 나도 냉정한 사람이 되거든요. 내 주변 사람들은 "아 세상은 원래 냉정한 거야."라고 말해서 나도 "그래 세상은 냉정하지."라고 생각하면 "그래 세상은 냉정한 건데." 이러면서 나도 남들을 대할 때 뭐 "세상이 다 그렇지 뭐." 이러면서 그렇게 대하는 것 같고 그러면 또 자기한테 다 되돌아오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음 지금 내 눈앞에 조금 척박해도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고 세상에 가장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을 내가 선택해서 지금 이 안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벗어나려는 노력도 하고 내지는 내가 속해 있는 이곳을 척박하지 않고 아름답게 만들려는 노력도 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고요. 거기서의 이제 가장 중요한 마음은 세상은 아름답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새기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원래 냉정한 거야. 세상은 다 그렇지. 사람이 다 그렇지. 이런 말들을 수도 없이 들리지만 그래 그건 니들 생각이고 니들이 그런 사람인 거고 내지는 안쓰럽고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밖에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건 안쓰럽고 절대 내가 어리거나 나약하거나 순수하거나 순진해서 하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바로 보고 있는 거고 나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같은 환경 속에서도 나는 행복하게 뭐 공부를 할 수 있다.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를 스스로 응원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음, 맞아요. 그래서 하루님도 길다고 말하고 현재 감사하는 걸 의식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네, 의식을 계속 하다 보면 결국 무의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했던 행동들이 이제 뭐 생물 시간인가요? 생명과학 시간인가? 거기선 조건 반사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계속 체내화시키면 무의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침마다 커피를 갈아 먹으면서 이게 내 심신을 안정시킨다. 나에게 여유를 준다. 이런 생각을 계속 최면을 걸거든요. 음악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지금도 공부를 하다가 생각이 많아지거나 조금 다혈질이 된다거나 아니면 조금 머리가 아프면 그걸 그냥 갈아요. 내일 먹어야지 이러면서 갈면 가는 과정 속에서 안정이 되고 이게 굉장히 뭐 오랜 친구 같이 느껴지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가까이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습관이 되는 것 같고 그 습관이 뭐 하나의 감정을 만들어 놓은 거고 그 감정이 이제 관성이 생기면서 내 주변에 가까운 것들을 보기만 해도 행복한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는 것도 저는 입시를 떠나서 그냥 모든 일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님처럼 굉장히 많은 것들에 감사하는 습관을 갖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응원해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좀 가벼운 시를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가볍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굉장히 무리하지만 가볍다기보다는 아름다운 것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사람이 웃긴 게 지난주에는 저 사실은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열심히 공부해서 저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가 쌓였나 봐요. 그래서 어떤 시를 읽더라도 심지어 평소에 내가 정말 좋아하던 윤동주 시인의 시를 읽더라도 뭔가 답답하고 뭔가 스트레스 받고 뭔가 힘든 거에 대한 얘기가 항상 나왔었는데 함께 그리고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우리가 스스로를 챙기면서 잘 버티자 이런 생각 사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진심이었겠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시를 다 그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아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냈다 보니까 그래도 저도 세상을 보는 눈이 잠시나마 조금 맑게 밝히 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날씨가 맑았는데 그 날씨 속에서 내가 힘들게 지내는 하루 동안에 그 날씨에 대한 위화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날씨가 맑은데 그 속에서 나도 재밌게 놀고 있고 나도 웃고 있고 나도 반가워하고 있고 그러는 걸 보면서 동질감을 느끼면서 아 매일매일이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오늘처럼 뭐 맛있는 걸 먹든 좋은 얘기를 하든 뭐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든 그것을 정말 그 순간 진심으로 즐기려면은 평소의 일상을 잃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 주 내내 막 예를 들어서 공부도 잘 안 되고 나태하게 보내다가 오늘도 이런 날을 보냈으면 모르겠죠. 둘 중 하나겠죠. 거기에 취해서 이제 흥청망청 하든가 입시를 포기해 버리든가 아니면 '아 해야 되는데.' 이런 스트레스 속에서 힘들게 매 순간에 임했을 텐데 다행히 그게 아니라 '그래. 나 고생했으니까 오늘 하루는 좀 아름답게 보내자.'라는 생각을 했고 스스로에게 상을 준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보냈고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즐길 수 있는, 웃을 수 있는 그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철저히 받아서 내재화시켰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리프레시 됐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사실 주말쯤 갈 때 쪼끔 기분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왜냐면 이 방송을 시작하고 이제 신바의 일상이나 시밤이나 이런 걸 시작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이제 마주하면서 저도 되게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이 모든 게 다 없었던 환경이니까 설레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것들이 다 일상화되면서 저도 지루함을 느끼고 '아 또 없나? 또 재미난 거 없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었는데 어 그럼에도 그건 그거고 공부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금 시간을 낼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사실 오늘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놀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또 1 시간, 2 시간 더 시간을 썼고 그랬었는데 이미 지나간 시간 어떡하겠습니까? 이미 늦잠 잔 시간 뭐 이제 와서 일찍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이미 저는 오늘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그래서 많이 웃었는데 이것들을 순수하게 웃을 수 있었던 이유는 '또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 많이 웃었던 만큼 내일 또 열심히 하고 웃으면서 열심히 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내 표정이 일그러질 때쯤에 '또 즐거운 일이 생기겠지.' 이런 막연하지 않죠. 상당히 구체적이죠. 그런 기대 속에서 '또 이번 주를 잘 살아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님도 지난주 토요일인가 밤에 이제 놀러 가셨다고 하셨잖아요. 주말 내내 어떻게 보내셨는진 모르겠지만 즐거운 주말 보내셨다고 믿고 그런 주말을 보내고 나서도 이제 월요일을 시작하는 거 생각보다 부담스럽고 스트레스 받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드실 텐데 오늘 하루 정말 고생하셨고요. 저도 오늘 하루 정말 즐겁게 사고 없이 얼굴 붉히는 일 없이 노느라고 정말 고생한 것 같아요. 사실 제일 힘들 땐 그거잖아요. 하루 종일 정말 즐겁게 놀았는데 마지막에 그 사람이랑 뭔가 트러블이 생겨서 현타 올 때 '이 사람이랑 내 시간을 보냈는데 기분이 좋지 않네.' 라는 그런 현타가 올까 봐 사실 저는 요즘 많이 걱정해요, 누군가를 만날 때. 근데 다행히 오늘 만났던 많은 분들이 저한테 좋은 말들을 많이 해 주시고 저한테 많은 칭찬을 해 주셔서 저도 기분이 되게 좋았고 아마 오늘은 공부하다 편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또 내일 열심히 공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비록 오늘 좀 놀았지만 저한테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다들 월요일 월요병 극복하느라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내일은 이제 또 화요일이죠. 저는 화요일, 수요일 때가 제일 힘든데 그래도 최선의 최선은 아니더라도 이제 항상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래도 스스로한테 박수 쳐줄 수 있는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고 이번 한 주도 최선을 다합시다. 하루님 저 이거 방송 끝나고 자는 거 아니고 씻고 좀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와서 다시 공부 시작할 거니까 계속 공부하실 거면은 이따 같이 공부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시밤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도 방송하죠. 이번 주 계속 방송할 겁니다. 이따 뵙겠습니다.